행동이 바뀌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 상태도 변한다. 삶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에너지를 가진 신체는 만들 수 있다. 본래 우리 몸이 지닌 훌륭한 기능을 깨닫고 잘 끌어낸다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몸이 경직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면서 특히 어깨가 많이 결리더라고요. 이 같은 증상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말초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근육이 딱딱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근도 수축되기 때문에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는 건데요. 이럴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 몸이 이완되면서 기분이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숨만 잘 쉬어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버드대 의사인 네고로 히데유키의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입니다. 심장박동, 호흡, 체온, 소화 이런 생명과 관련된 기능은 자율신경에 의해 우리가 생각하고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자율신경 덕분에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호흡인데요. 이 책은 잘못된 호흡을 바로잡아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호흡의 기술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유일한 운동을 제대로만 하면 진짜 운동이 될 수 있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책에서 제시하는 호흡법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교감신경의 폭주를 막는 호흡법도 있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호흡법, 구강호흡에서 코호흡으로 바꾸는 호흡법, 디톡스의 효과적인 호흡법까지 여러 호흡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율신경을 조절해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심신을 만드는 하버드식 호흡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고로 히데유키의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마음 컨디션이 저하되지 않으려면 몸이 중요하다.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일이 아닐 때가 자주 있다. 무엇에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등은 개인의 성격과 사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성격과 사고는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스트레스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원래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라고 말한들 당장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훈련으로 서서히 바뀌겠지만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성격이 어떻든 인간으로서 본래 지니고 있는 생리적 메커니즘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로 전달된다.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조절하여 생체의 균형을 맞추는 부위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트럭이 맹렬한 속도로 자신을 향해 다가온다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몸은 경직되고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한다. 당연히 불안감과 공포감도 엄습한다. 의식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다.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시상하부가 지령을 내려 자율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내분비계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이런 반응은 의지나 정신력으로 억제하지 못한다. 물론 불안감과 공포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는 개인차가 있다. 하지만 공포감으로 높아진 심장박동을 의지만으로 멈추기 어렵듯 체내에서 반드시 일어나게끔 설계된 생리반응은 억제하지 못한다. 다만 반응을 조절할 수는 있다. 왜 스트레스 리셋 호흡법이 필요할까? 내가 이 책의 제목을 호흡의 기술이라고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율신경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호흡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책에서는 호흡법을 바탕으로 심신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본래의 세포 호흡을 되찾으면 지금보다 편안해진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에 달하는 세포의 집합체다. 세포 하나하나가 매일 조금씩 유지, 보수, 생성되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그리고 몸 전체의 세포가 각자 주어진 기능을 다하려면 반드시 세포 호흡이 필요하다. 세포 호흡이란 모세혈관을 따라 운반된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하나의 세포에는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데 세포 호흡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ATP를 생성한다. ATP는 에너지 화폐라고도 불리며 모든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하다. 우리 몸 어떤 부위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호흡이 어려워 숨이 찬 상태가 되면 그 부위는 기능 부진을 일으킨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해당 부위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성인의 몸은 약 60%의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의 대부분은 피부에 덮인 몸속 바다에서 살고 있다. 세포가 사는 환경은 바로 물속인 것이다. 몸의 바깥 환경을 외부 환경이라 부르고 세포의 생활 환경인 몸속 바다를 내부 환경이라고 부른다. 인체에는 내부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호메오스타시스, 즉 항상성이라고 한다. 항상성 시스템은 최신 AI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의 신비라고 할 법한 정밀함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 소르본 대학교의 대선배이자 생리학의 아버지인 19세기 프랑스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가 이 내부 환경의 상태를 발견했다. 의대생이 배우는 생리학 교과서의 대부분은 우리 몸의 내부 환경부터 안내한다. 생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장 처음 배워야 할 내용인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굉장한 기능을 하는 항상성도 언제나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성을 교란하는 행동과 생활 습관이 이어지면 세포 호흡이 어려워져 내부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컨디션이 계속 저하된다. 바꿔 말하면 내부 환경을 잘 조절하면 컨디션 난조가 굳이 병으로 진행되지 않고 빠른 회복으로 이어진다. 현대의학은 몸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난 부위에 집중해 치료한다. 물론 이상 부위를 방치해 상태를 악화시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만 집중해서 바라본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원래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암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되어 문제가 생기는 병의 대부분은 생활습관병이다. 일상 생활습관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행동을 바꾸면 곧 근본 원인을 바로잡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체력 향상과 생활습관병 개선, 건강한 노후 같은 엄청난 덤까지 얻게 된다. 생활습관을 집중적으로 살핀 후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바로잡는 방식은 지금 하버드대학교 의학부에서 가장 주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짜증과 피로감으로 호흡의 속도가 바뀐다. 왠지 피곤하고 나른하며 어깨가 결리는 몸의 컨디션 저하와 의욕이 안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금세 우울해지는 마음의 컨디션 저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결핍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소기관 중 하나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 ATP, 에너지 화폐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다름없다. 산소 결핍 증상은 대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걸까? 우리가 체내에 산소를 들이키려면 폐호흡을 해야 한다. 폐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마시면 세포에 산소가 잘 도달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무작정 산소를 많이 마시려고 호흡의 횟수를 늘려보았자 세포 호흡의 효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호흡 횟수가 늘어나면 들이켜는 산소도 많아질 텐데 희한하다. 세포 호흡의 산소 결핍은 혈중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탓에 생긴다. 호흡 횟수가 많아서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0.04%이지만 호흡을 내쉴 때는 약 5% 수준에서 배출된다. 즉, 한 번 호흡하면 마실 때보다 125배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호흡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내뱉는 이산화탄소도 늘어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세포 호흡에 쓰이지 못하는 산소가 남아돈다. 미토콘드리아에 넘기지 못하고 쌓인 산소의 일부는 혈액 속을 다시 맴도는 동안 활성산소로 바뀌어 세포에 상처를 내게 된다. 이때부터 좋지 않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농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체내에는 산소가 남아있어 안정상태에서는 산소의 75%가, 운동할 때는 20에서 25%가 내쉬는 숨으로 배출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호흡이 얕고 빨라진다. 호흡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면 혈중 이산화탄소를 늘리기 위해서는 호흡 횟수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호흡 횟수는 의식적으로 하는 심호흡이나 호흡법을 할 때 외에는 자율신경이 무의식적으로 조절한다. 무의식 중 호흡이 빨라지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육체적인 스트레스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높아지고 말초 모세혈관이 수축하며 근육도 딱딱해진다.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근도 당연히 수축하고 굳어진다.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빨라진다. 일상적으로 호흡이 얕아지고 있는지 체크하려면 숨을 멈춘 상태에서 견디는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조용히 코로 숨을 내쉬고 그 후 숨을 멈춰 시간을 측정한다. 절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해보길 바란다. 호흡의 깊이 체크. 우선 평소대로 호흡하면서 조용히 코로 숨을 내쉰 후 손가락으로 코를 막는다. 그 상태에서 숨을 쉬고 싶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잰다. 30초 이상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이상적인 깊은 호흡이다. 30초까지 멈출 수 있는 사람은 표준적인 호흡이다. 30초 미만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얕은 호흡이다. 호흡이 얕아지는 두 번째 이유는 구강호흡과 관련이 있다. 특히 요즘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하느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구강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혹시 입으로 호흡하는 것이 한 번에 더 많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 호흡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가? 아쉽지만 틀렸다. 구강호흡을 하면 코에서 후두까지 이어지는 상기도가 막히기 쉽다. 내쉬는 숨이 짧아지고 그만큼 호흡이 빨라져 호흡 횟수가 늘어난다. 또 구강호흡할 때는 턱이 위를 향하게 되어 몸을 젖히는 자세를 하게 된다. 이 자세는 인공호흡을 할 때 기도를 확보하는 형태와 비슷하다. 즉 구강호흡이란 숨이 얕아도 괜찮으니 어찌되었건 산소를 공급해야 할 때 하는 호흡이다. 본래 호흡은 코로 해야 한다. 콧구멍에 있는 코털은 천연 필터라고도 불리는데 바깥에서 침투하는 꽃가루나 먼지 등을 차단해준다. 비강 점막은 세균과 바이러스 같이 더욱 작은 이물질의 침입을 막아준다. 반대로 입으로 호흡하면 필터가 없는 무방비 상태라
병원균에 감염되기 쉬우며 좋은 점이 전혀 없다. 구강호흡은 긴급 상황 시 대량으로 숨을 마셔야 할 때만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코로 숨을 쉬도록 노력하자. 횡격막이 확실히 움직이면 세포까지 산소가 도달한다. 호흡이 얕아지는 이유는 횡격막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호흡이 얕아지는 원인으로 언급한 스트레스로 가득한 생활, 구강호흡 외에 흉곽이 압박을 받아 깊이 호흡하기 어려운 자세, 견갑골 부위가 경직된 자세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개선해야만 한다. 실은 이 모든 것이 호흡근인 횡격막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공기 중의 산소를 체내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폐가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폐 자체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폐의 힘으로 공기를 마시거나 내보내지 못한다. 폐는 심장처럼 움직이지 못한다. 호흡을 위해 움직이는 부위는 폐 주변의 늑간근과 횡격막을 중심으로 한 호흡근이다. 호흡근은 서로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숨을 마시고 내쉴 수 있다. 특히 호흡근의 70%를 담당하는 횡격막은 주력 선소와 같다. 횡격막을 잘 사용하면 폐활량이 늘어나 호흡이 깊어지고 나아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제대로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무의식적으로 흉식 호흡 위주로 호흡하느라 횡격막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횡격막의 움직임이 둔화한 사람이 눈에 띈다. 잘못된 흉식 호흡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흉식 호흡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흉식과 복식, 양쪽을 섞어서 호흡한다. 흉식 호흡은 낮에 활동할 때 필요한 호흡이다. 복식 호흡은 휴식과 재생을 돕는 호흡이다. 흉식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복식 호흡만큼 깊은 호흡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일상 동작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흉식 호흡이 적합하다. 본래 흉식 호흡은 호흡근인 늑간근을 흉부 아래쪽까지 확실하게 앞뒤 좌우로 넓혀서 공기를 넣고 뺀다. 하지만 등이 구부정한 자세를 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흉부가 압박되어 충분히 부풀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쉬는 질 나쁜 흉식 호흡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점점 호흡이 얕아지고 횡격막의 움직임도 둔화한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원래 복식 호흡으로 바뀌어야 할 타이밍이 되어도 바꾸지 못하고 쉬어야 할 시간에도 몸과 신경은 활동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이어지면 말초 모세혈관의 혈류가 저하되고 세포 호흡도 정체된다. 그 결과 몸속 세포의 여러 부위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결핍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현대인은 많든 적든 흉식 호흡에 치우친 상태에서 살아간다. 시계 유전자가 만드는 몸의 시간표에 맞춰 의식적으로 적절한 호흡법을 일상생활에 도입해야 한다.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호흡법의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이다. 깊은 호흡에 서툰 사람은 견갑골 부위가 경직된 상태. 견갑골 부위가 경직되어 호흡이 얕아지는 악순환 반복. 일상적으로 깊고 안정된 호흡을 하려면 호흡근을 단련하여 깊은 호흡이 가능한 몸을 유지해야 한다. 깊은 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평소에 습관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던 사람은 의식해서 깊게 호흡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횡격막과 늑간근 등의 호흡근이 얕은 호흡에 익숙해져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호흡근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로 견갑골 부위가 경직되어 있다. 견갑골이 경직되는 가장 큰 요인은 나쁜 자세다. 특히 오랫동안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대부분 견갑골 부위가 경직되어 있거나 경직되기 직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아무래도 얼굴만 내밀어 화면을 보는 자세가 된다.
목과 어깨를 앞으로 내민 구부정한 자세를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가슴 부위 근육은 계속 수축한 상태에 놓인다. 그렇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견갑골 주변 근육이 앞으로 당겨져 등이 구부정한 자세, 어깨가 말린 자세가 굳어져 간다. 게다가 비뚤어진 골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턱을 앞으로 내밀기 때문에 일자목이 만성화된다. 이대로 방치하면 어깨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목이 저리며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통증이 생기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자세는 그때그때 바로잡는 습관을 들이자. 좋은 시설을 갖춘 회사에서 컴퓨터 작업을 한다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책상과 의자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재택근무 중에는 그런 환경을 누리기가 어렵다. 집에 있는 식탁과 딱딱한 의자를 사용하거나 소파나 바닥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몸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다가 견갑골 주변 근육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다. 하버드식 호흡법의 준비 운동, 견갑골 풀어주기. 견갑골 부위가 뻣뻣하면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아 자율신경을 조절할 기회를 놓친다. 뻣뻣한 견갑골, 즉 횡격막 움직임 둔화 상태가 불러일으키는 증상은 다양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말초신경은 크게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된다. 우리의 의식으로 조절되는 체성신경과 달리 자율신경은 소화기, 심장, 무의식 중의 호흡 등 몸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신경이며 기본적으로 의지로는 조절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횡격막을 사용한 호흡법을 통해 의식적으로 자율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호흡할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횡격막 주변에는 수의신경과 불수의신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신경으로 횡격막을 제대로 천천히 움직이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 또 자율신경은 뇌에서 척수를 통해 몸 전체로 신호를 보낸다. 견갑골 부위가 뻣뻣하고 자세가 좋지 않아 척추가 휜 상태라면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견갑골이 경직되면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생기기 쉽고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횡격막이 움직일 기회마저 잃게 된다. 흐트러지면 다시 조절하도록 횡격막의 가동 범위를 넓히자. 자율신경은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마구 뛰고 혈압도 상승한다. 짜증도 나고 자주 화를 내게 된다. 생리적인 반응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 삶에서 스트레스가 사라질 일도 없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세 털어내도록 횡격막이 제대로 기능하는 몸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는 자극에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혹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즉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몸을 만들려면 우선 다음 쪽에서 소개하는 하버드식 견갑골 풀어주기를 꼭 해보자. 견갑골은 의식하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일 기회가 없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틈틈이에서 견갑골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들어보자. 하버드식 호흡법의 준비 운동으로 여기면 좋겠다. 하버드식 견갑골 풀어주기 첫 번째. 견갑골 활짝 열기.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가슴 앞에서 양손을 깍지 낀다. 등이 의자 등받이에 닿지 않도록 떨어져 앉고 양발은 가볍게 벌린 상태로 편안하게 둔다. 숨을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뻗는다. 가능한 지점까지 뻗고 20초 정도 유지한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견갑골을 지탱하는 근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육은 30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다. 특히 승모근과 같은 큰 근육의 쇠퇴 속도는 더욱 빠르다. 힘줄과 인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뻣뻣해진다. 또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분비되는 관절액의 양도 역시 줄어들기 시작한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평균 연령대 이상으로 쇠퇴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견갑골 활장 열기 동작은 어깨를 오므리거나 팔을 앞으로 뻗을 때 견갑골을 열어 바깥쪽으로 뻗는 움직임을 강화해준다. 언제 어디서든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 가슴과 어깨 주변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깊은 호흡에 꼭 필요한 흉부의 움직임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호흡근의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 하버드식 견갑골 풀어주기 두 번째 동작. 앞뒤로 돌리며 견갑골 풀어주기. 등받이에 등이 닿지 않게끔 앉은 상태에서 등을 곧게 세운다. 이 상태에서 손을 좌우 어깨에 올리고 가슴을 확실히 편다. 양 팔꿈치로 원을 그리듯 팔 전체를 앞에서 뒤로 5번, 뒤에서 앞으로 5번 돌린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큰 동작으로 돌리고 손가락은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견갑골 부위가 경직되면 가동 범위가 좁아지면서 팔을 올리거나 내리고 앞으로 내미는 것과 같은 상반신 동작에 큰 제한이 생긴다. 두 번째 동작은 견갑골의 유연성을 높여준다. 이때 반드시 등을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연 상태에서 해야 한다.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팔을 회전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가슴을 열면 수축하기 쉬운 가슴 앞쪽 근육, 대흉근과 소원근도 함께 스트레칭이 된다. 말린 어깨와 구부정한 등이 신경 쓰인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버드식 견갑골 풀어주기 세 번째 동작. 수건 올렸다가 내리기. 수건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잡고 그 상태에서 양팔을 위로 올린다. 수건을 어깨 너비보다 좁게 잡으면 견갑골의 가동 범위가 좁아지니 주의한다. 등을 쭉 편 상태에서 수건이 목 뒤에 오게끔 팔꿈치를 천천히 굽히고 다시 천천히 편다. 같은 동작을 10번 반복한다. 세 번째 동작은 어깨 위로 올릴 때 견갑골을 올리는 자세와 어깨를 내릴 때 견갑골을 내리는 자세에 집중해 움직이면서 어깨부터 등 주변 근육을 풀고 흉곽의 움직임도 부드럽게 만든다. 또 수건을 사용하면 등 부위 근육인 승모근과 광배근, 척추 기립근도 효과적으로 단련되어 자세도 개선할 수 있다. 다리와 허리에 힘이 없다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괜찮다. 서서 할 때도 앉아서 할 때도 견갑골 주변은 확실히 풀린다. 호흡근을 움직이려면 마시기보다 길게 내쉬기를 의식한다. 횡격막을 확실히 움직이는 복식 호흡을 습득하자. 뻣뻣한 견갑골을 부드럽게 풀었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호흡근을 살펴보자. 호흡근을 움직이는 힘은 70%가 횡격막에서 나온다. 횡격막을 제대로 사용하는 복식 호흡을 의식적으로 실시해 깊고 안정된 호흡을 해보자. 횡격막은 숨을 마실 때 수축하여 아래로 움직이고 숨을 내쉴 때 느슨해지며 위로 움직인다. 이러한 상하 운동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횡격막이 단련되어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최근에는 복식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횡격막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반적인 복식 호흡 방법대로 숨을 마시며 배를 크게 부풀려 보세요 라고 하면 배를 못 부풀리겠어요 라고들 한다. 이럴 때는 속근육인 호흡근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견갑골을 움직여 흉곽과 호흡근을 연동해서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도록 안내한다. 복식 호흡을 하면 배가 부풀어 오르는 이유. 기본적인 복식 호흡법을 머릿속에 넣어두자. 복식 호흡이라고 하면 숨을 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배에 공기가 들어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기가 들어간 곳은 오로지 폐 안이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늑골 아래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내려간 결과다. 횡격막은 장기가 위치한 신체 안을 가로지르는 막 형태의 근육으로 가슴과 배의 경계를 짓는다. 위쪽 공간은 심장과 폐가 있는 흉곽이다. 아래 공간은 위와 장, 간장, 췌장 등이 있는 복강이다. 숨을 마실 때는 횡격막이 긴장해서 수축하고 돔 형태였던 지붕이 내려간다. 그럼 폐 속의 압력이 낮아져 공기가 들어와 흉곽이 넓어지고
복강은 아래로 눌린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갈 곳을 잃고 앞으로 밀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른다. 숨을 내쉴 때는 횡격막이 느슨해지면서 위로 올라가 도명태가 된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 흉강이 오므라들기 때문에 복강도 원래 자리로 내려가고 배도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숨을 내쉬기가 힘든 사람은 먼저 폐활량을 늘려보자. 견갑골을 움직여도 횡격막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복식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숨을 잘 내쉬지 못한다. 우선 숨을 내쉬는데 필요한 근육 훈련부터 시작해보자. 간단한 방법으로 풍선 불기를 추천한다.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높은 폐활량이 필요하다. 볼을 잔뜩 부풀려서 필사적인 표정으로 숨을 내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서는 공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풍선도 좀처럼 부풀지 않는다. 입을 오므리고 복식호흡을 통해 배에서부터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어야 공기를 많이 내보내게 된다. 풍선을 불면 마치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속근육 트레이닝이 된다. 변화를 보기 위해서 첫 숨에 풍선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 관찰하면서 해보자. 계속 하다 보면 풍선이 커진다. 이 현상은 호흡근이 단련되어 폐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복식호흡 방법. 호흡법의 기본이 되는 복식호흡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선 배에 손을 대고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마신다. 무리해서 크게 마시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 주의한다. 다음은 배에 들어간 힘을 빼면서 코로 숨을 내쉰다.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가늘고 길게 내쉰다. 하버드식 호흡법의 기본인 복식호흡은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 처음에는 폐에 남은 공기를 가볍게 내쉰 다음 숨을 마셔보자. 하버드식 호흡법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본 호흡법. 4초 동안 마시고 8초 동안 내쉬는 호흡법이다. 우선 편안한 자세로 서거나 앉아서 코로 가볍게 숨을 내쉰다. 배를 부풀리면서 4초 동안 코로 숨을 마신다.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8초 동안 코로 숨을 전부 내쉰다. 기분이 안정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내쉬는 숨을 2배로만 하면 되는 간단한 호흡법이다. 포인트는 횡격막을 확실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데 있다. 즉 복식호흡을 제대로 하는 셈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유지하도록 의식한다.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틈틈이 자극하면 흐트러진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쉬운 심신을 만들 수 있다. 하버드식 호흡법 두 번째. 교감신경의 폭주를 바로 막는다. 448 호흡법.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이 호흡법을 해보자. 3분 내에 차분해진다. 4초 동안 마시고 4초 동안 숨을 멈춘 후 8초 동안 내쉬는 호흡법이다. 우선 의자에 앉아서 등을 쭉 펴고 코를 통해 2-3번 복식호흡한 후 숨을 모두 내쉰다. 배를 부풀리면서 4초 동안 코로 숨을 마신다. 4초간 숨을 멈춘다.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8초 동안 코로 숨을 모두 내쉰다. 이 과정을 2번 반복한다. 448 호흡법은 기본 호흡법 사이에 숨을 멈추는 시간을 끼워 넣으면 된다. 이 호흡법은 온몸의 세포에 산소가 더욱 잘 전달되도록 하고 5분 정도 지속하면 부교감 신경이 올라간다. 내가 개발한 호흡법 중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 읽어드렸습니다. 호흡만 잘해도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행동이 바뀌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 상태도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